여러분의 복잡한 인간관계, 이제 좀 더 슬기롭고 현명하게 풀어나갈 시간입니다. 오늘은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에게서 배우는 인간관계 성공 비법 7가지를 자세하고 심도 있게 알려드릴 거예요. 쇼펜하우어 하면 왠지 모르게 염세주의, 비관주의가 먼저 떠오르실지도 모릅니다. 그의 철학이 다소 어둡고 냉철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예리하고 깊이 있는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은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수많은 인간관계의 고민과 갈등에 대해 너무나 명쾌하고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해 준답니다. 마치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럼 쇼펜하우어의 심오한 지혜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재밌고 편안하게 하지만 핵심은 결코 놓치지 않도록 아주 세심하게 준비했으니 영상이 끝날 때까지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 비법,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관계의 비유 중 하나인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일러스트 추운 겨울 서로 가까이 붙어 온기를 나누려 하지만 가시 때문에 상처를 입고 움츠러드는 고슴도치들, 그리고 적당한 거리를 찾아 나란히 서 있는 고슴도치들의 모습. 이 고슴도치 딜레마는 쇼펜하우어가 그의 저서 프록과 잠언 PARERGA 언드 PARALIPOMENA에서 언급하며 널리 알려진 비유입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 혹독한 추위를 견디기 위해 수많은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온기를 찾아 몸을 바싹 붙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쓰라린 아픔을 느끼게 되죠. 이 고통 때문에 다시 멀어지면 이번에는 냉혹한 추위에 떨게 되고 결국 또다시 온기를 찾아 다가가지만 이내 다시 가시에 찔리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고슴도치들은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바로 그 적절한 거리를 찾아낸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고슴도치들의 딜레마가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어려움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간관계도 정확히 이와 같다는 것이죠.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사소한 단점들이 과도하게 크게 보이기 시작하고 상대방에게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에 깊은 실망감을 느끼기도 하며 때로는 의도치 않게 혹은 의도적으로라도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멀어지면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고 관계 자체가 소원해지며 단절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던져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상처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멀어질수록 외로움의 고통이 커진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 말은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친구든 연인이든 배우자든 심지어 가족이든 우리는 각자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 그리고 내면의 영역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깝고 사랑하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거나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은 오히려 관계를 병들게 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나 자신만의 고유한 영역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때로는 잠시 서로 떨어져 자신만의 시간을 온전히 보내는 것이 오히려 관계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고 활력을 되찾아줄 수도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세요. 각자의 독립적인 영역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편안하고 지속 가능하며 깊이 있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가 관계를 살린다. 두 번째 비법, 인간 본성을 직시하라입니다. 일러스트 다양한 표정의 가면들이 벗겨지고 그 뒤로 숨겨진 인간의 복잡한 본성을 상징하는 그림자들, 탐욕, 질투, 이기심, 욕망 등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그 누구보다 냉정하리만큼 솔직하고 가감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끊임없이 욕망에 이끌리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관점은 처음 들으면 다소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냉철한 통찰은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과도한 기대를 줄이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깊은 실망과 좌절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에게 비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당연히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저 친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 줄 거야. 내 연인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 줄 거야 같은 비현실적인 환상을 품곤 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환상에 대해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그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며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타인에게서 고귀하고 숭고한 정신과 헌신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 말은 우리가 타인을 무조건 불신하거나 경계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어떠한 미화나 환상 없이 받아들이고 그들의 행동을 너무 개인적이거나 악의적으로만 해석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실망스럽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나를 향한 직접적인 악이나 배신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이익이나 욕망 혹은 한계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점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이해는 관계에서 오는 실망감과 좌절감을 현저히 줄여주고 상대방을 좀 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결국 환상을 버리고 인간 본성의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의미 있고 현실적인 관계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환상을 버려야 진짜 관계가 보인다. 세 번째 비법은 공감이 기반이다입니다. 일러스트 서로 다른 상황과 입장에 놓인 두 사람이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며 이해하는 모습. 그 위로 따뜻한 빛이 드리워진 연결된 하트 표시. 방금 쇼펜하우어가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했다면서 갑자기 공감이라니 다소 모순적으로 느껴지거나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비록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지만 그 이기적인 인간 본성 속에서도 연민이야말로 모든 도덕성과 윤리의 기초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함께 느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연민이자 공감인 것이죠. 그는 자신의 주요 저작에서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모든 도덕적 행위의 궁극적인 동기는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깊은 연민이다. 관계에서 진정한 소통과 이해는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어떤 내면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깊이 헤아려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공감 능력이라고 부르는 이 능력은 관계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며 신뢰를 쌓아가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성급하게 나도 그랬어라며 내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거나 충고하려 들기보다는 정말 힘들었겠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라고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것.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행위만으로도 상대방은 큰 위로와 지지를 느끼고 나와의 관계에서 깊은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공감은 단순히 위로를 건네는 것을 넘어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도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감정적인 대립을 피하고 더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훨씬 유리하며 불필요한 오해와 불화를 현저히 줄일 수 있죠.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결국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강력한 리더십과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느끼는 사람이 관계를 이긴다. 네 번째 비법, 고독을 두려워 말라입니다. 일러스트 자연 속에서 홀로 조용히 사색하며 평화로운 미소를 짓는 사람의 모습, 주변은 고요하고 아름다운 풍경.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를 강조하고 소셜미디어는 인싸가 되라고 부추기며 혼자 있는 시간을 마치 외롭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혼자 있는 것이 곧 실패를 의미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사회적 통념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며 고독의 가치를 역설했습니다. 그는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
즉 자발적인 고독을 즐길 줄 아는 것이 진정으로 품위 있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발견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는 종종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관계에서 오는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피로감은 우리가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자신의 내면을 돌보지 못할 때 더욱 증폭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소음과 방해로부터 벗어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복잡한 생각과 감정을 차분하게 정리하며 내면의 힘과 통찰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고독은 결코 도피나 회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충전하고 재정비하는 가장 소중하고 생산적인 시간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하려는 사람은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고 관계에서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불필요하거나 심지어 독이 되는 관계에 무의미하게 매달리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는 두 개 이상의 온전하고 독립적인 개체가 만나서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지 서로에게 기대어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할 때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독을 통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튼튼하고 견고하게 만들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과도 건강하고 의미 있으며 상호 존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혼자 있을 수 있어야 함께 할 수 있다. 5번째 비법은 진실을 선택하라입니다. 일러스트 달콤한 가면을 쓴 아첨꾼이 누군가에게 속삭이는 모습과 투명하고 용기 있는 표정으로 직언을 하는 사람의 모습. 쇼펜하우어는 아첨꾼들을 극도로 경계하고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달콤한 말과 칭찬은 듣기 좋고 우리의 자존감을 일시적으로 높여줄 수 있지만 종종 우리를 현실에서 멀어지게 하고 진실을 왜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쓴소리, 즉 직언은 때로는 불편하고 듣기 거북하게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성장을 돕고 관계를 훨씬 더 건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아첨꾼은 영혼의 기생충과 같으며 지혜로운 사람은 직언을 통해 진실을 구하고 발전한다. 관계에서 우리는 때때로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무조건적인 칭찬과 동조만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거나 실수했을 때 설령 불편하더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물론 진실을 말하는 방식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공격적이거나 비난하는 태도가 아닌 건설적이고 배려심 있는 방식으로 진실을 전달하는 지혜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아첨에 현혹되지 않고 진정한 비판과 조언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겸손하게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주변에 나에게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비록 그 말이 당장은 불편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사람은 진정으로 나를 아끼고 나의 발전을 바라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조언을 귀담아 듣고 깊이 성찰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성장은 물론 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진실함과 솔직함은 신뢰를 쌓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서로에게 솔직하고 진실하게 대할 때 관계는 더욱 견고해지고 깊어질 수 있으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아첨꾼을 경계하고 직언하는 용기를 가져라. 6번째 비법,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일러스트 한 사람이 독이 든 잔을 단호히 버리는 모습, 그리고 그 위로 자유롭게 날아가는 한 마리 새, 그 아래로는 평화로운 풍경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거나 배신당하고 오해받는 일이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분노와 원망, 복수심이라는 강력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감정들이 결국 우리 자신을 서서히 갉아먹는 독과 같다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과 복수심은 마치 독이 든 잔을 마시는 것과 같다. 결국 상대방이 아닌 자신을 파괴할 뿐이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잊어버리거나 그 행동을 정당화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는 그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와 그로 인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부정적인 감정들, 즉 분노, 원망, 미움으로부터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능동적이고 의지적인 과정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미움에 계속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그 감정의 노예가 되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삶의 기쁨을 앗아가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용서는 바로 그 감정의 사슬을 끊고 내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되찾는 주체적인 행위입니다. 만약 용서하지 못하고 과거의 상처와 부정적인 감정에 계속 묶여 있으면 새로운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현재의 소중한 행복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용서라는 가장 값진 선물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 주어야 합니다. 물론 용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가장 이타적이고 현명한 행동이라는 것을 깊이 기억하세요. 원망은 독을 먹는 것과 같다. 마지막 7번째 비법은 기대를 줄여라입니다. 일러스트 과도한 기대가 담긴 풍선이 하나둘씩 터져버리고 실망과 좌절감에 빠진 사람, 그 후 기대를 줄이자 마음의 평온을 찾고 잔잔한 미소를 짓는 모습. 앞서 설명드렸던 인간 본성을 직시하라는 비법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 심지어 거의 모든 고통이 바로 기대에서 비롯된다고 통찰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비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큰 실망감과 상실감을 느끼곤 하죠. 그의 저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욕망과 기대에서 비롯되며 이는 특히 인간관계에서 더욱 그러하다. 친구라면 당연히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야 해. 연인이라면 당연히 내 모든 것을 알아주고 채워줘야 해. 가족이라면 당연히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희생해야 해.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낸 당연함이라는 견고한 틀 안에 상대방을 가두고 그들이 그 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깊은 상처를 받고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각자의 고유한 생각과 감정, 그리고 저마다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상대방이 나의 모든 기대와 바람을 완벽하게 충족시켜 줄 수는 없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대를 줄인다는 것은 관계에 대한 무관심이나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들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는 겸허하고 성숙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기대치가 줄어들면 상대방의 작은 배려나 긍정적인 행동 하나하나에도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감사함은 관계를 훨씬 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고 비현실적인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우리는 불필요한 실망과 좌절로부터 벗어나 관계에서 오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관계의 고통은 대부분 기대에서 온다. 자, 지금까지 쇼펜하우어에게 배우는 인간관계 성공 비법 7가지를 아주 깊이 있고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복잡했던 관계에 대한 시야가 훨씬 더 넓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고슴도치 딜레마를 통해 관계의 적절한 거리를 현명하게 유지하는 법을 배웠고 인간 본성을 냉철하게 직시하여 비현실적인 환상을 버리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또한 깊은 공감으로 상대방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익혔고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를 단련하며 내면의 힘을 기르는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선택하여 아첨꾼을 멀리하고 진정한 조언에 귀 기울이는 용기를 가지며 용서로 나를 위한 평화와 자유를 찾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기대를 줄여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하고 관계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는 법까지. 이 모든 쇼펜하우어의 심오한 지혜는 결국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며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가장 소중하고 강력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결코 단순히 염세주의나 비관주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더욱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해주는 지혜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배운 7가지 비법을 여러분의 일상 속 인간관계에 적극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관계는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여러분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며 삶의 만족도 또한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작은 변화를 넘어 혁명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으며 삶의 지혜를 전해줄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